서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토탈에서 근무하는 연구원과 그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틈을 타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이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신고 없이 유통한 혐의로 현재까지 22명을 적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홍성과 예산에서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가정에 손소독제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65세 이상 주민에겐 면 마스크를 한 사람당 2장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의 줌바교습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왔는데요. 천안이나 아산이 아닌 서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다른 감염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영 기자입니다. 서산 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대상공단 하나토탈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씨입니다. A씨는 기침과 근육통, 오한 증상으로 지난 9일 서산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B씨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산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의 근무지는 하나토탈 생산공장과 분리된 연구동 건물로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서산시는 A씨와 같은 통근버스를 이용한 직원 등 접촉 의심자 164명에 대해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직원 같은 경우는 하나토탈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현장에는 출입은 없었는데 식당과 같은 동선이 겹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서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에 A씨 부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둘 다 종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줌바 교습소와 관련 여부는 역학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A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 통보된 신천지 명단과 확진자를 비교해서 검토한 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안에서 발생한 줌바떼스와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마저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택을 비롯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약국, 마트 등은 긴급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서산시는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확진자 동선에 대해선 시에서 1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학조사가 최종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 동선의 경우 확진자의 기억에 의한 동선으로 감염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앞으로 CCTV와 신용카드 추적, 접촉자 모니터링 등 심층 조사를 통해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서산시는 추가 확진자에 대비해 서산의료원 앞에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차량에 탑승한 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구와 경북 주민에게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과 성금 기부가 잇따르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급파됐고 민간 의료인들은 병원 문을 닫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피로도도 쌓여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들을 버티게 하는 건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입니다. 도시락부터 위생용품, 생필품 등 각종 후원 물품과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SNS에서 퍼지고 있는 힘내라 대구 해시태그 응원은 지역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시민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마스크 끼시고 또 손 씻기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현재도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여기 온 국민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에서도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 세상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특히 그 대구 쪽에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코로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범호 기자, 충남도는 우선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생겨난 내포신도시는 올해로 조성 8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전이 정체돼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줄곧 내포신도시를 조성지로 꼽아왔는데요. 양승조 지사는 도민보고 기자회견에서도 혁신도시 장소는 제로의 여지 없이 내포신도시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을 환황해권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과도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충남은 물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포신도시가 최적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점을 언급했는데 양승조 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전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냐.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적지는 우리가 내포신도시다. 또 내포신도시야말로 새롭게 부지 마련 확보라는 절차가 필요 없고 어떤 이해 충돌이 없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그 혁신도시 장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혁신도시 지정은 올해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 내포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내포신도시는 홍성 홍부급과 예산 삽교읍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개 지자체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양 지사는 홍성과 예산이 모두 내포신도시 범주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과 예산은 균특법 통과를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혁신도시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먼저 홍성구는 시승격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만큼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구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조기 지정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구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 지역의 경우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지역사회에선 균형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를 계기로 예산 지역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신사업과 연관된 공공기관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역시 내실 있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지난 4일 새벽 발생한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컬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인명피해만 1,6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중에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 천안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에서부터 폭발음에 놀라 가슴이 떨린다는 등의 피해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 역시 408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산 113건, 부동산 260건, 농수축산 35건이 접수됐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폭발로 인한 유리창 깨짐과 건물 외벽 파손 등의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양식장 피해에서부터 임신한 소가 밥을 안 먹는다며 유산 위험을 호소하는 축산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롯데케미칼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 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4일 임병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지역사회가 조속히 회복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후속 대처로 개강일을 연기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준비 부족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온라인 강의 20% 제한 규정으로 인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 위주의 실기 과목들은 온라인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영상 강의, 과제 활용 등의 비대면 수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교내 사이버 강의실을 활용한 과제 중심과 유튜브 활용의 강의 콘텐츠 제작, 온라인 공개 강의 콘텐츠와 화상 강의 등의 방식으로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존 온라인 강의 비중이 적고 실기 교과목들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자칫 부실 수업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기존 온라인 강의 20% 제한 규정으로 원격 강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213개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중은 전체 강의의 0.92%로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학기에 한해 온라인 강의 제한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용자를 위한 서버 증설, 시스템 구축 등의 장기간 준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학들은 서버 가부화와 동영상 편집 등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교과목과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 경험 부족도 문제입니다. 반복 실습을 통해 기술을 숙달해야 하는 교과목의 경우 온라인 강의는 효과가 떨어져 보충 수업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철재 대전보건대 교수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안 할 수는 없다며 실습의 경우 직접 마주보면서 해야 학습 효과가 크지만 일방향의 온라인 방식으로 학습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예산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면 마스크를 배부하고 모든 세대 손소독제를 제공합니다. 예산군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인당 2장씩 모두 5만여 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손소독제를 모든 세대에 배부합니다. 먼저 10일 예산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3만 8천여 세대에게 손소독제 1개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군 직원과 이장 등이 각 가정을 찾아가 나눠줄 예정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와 주민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굴내 전 가정에 손 소독제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는 5만 매의 마스크도 보급하게 됩니다. 여기는 나라고 오지마을 시골이라 사실 이런 거 구입하러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게 손수 갖다 주시고 하니까 하여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충남에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거나 신고 없이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등 22명이 입건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특별단속팀 100여 명을 투입해 마스크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량 마스크를 판 혐의로 15건,
모두 22명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회수나 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 5천 장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3명이 적발됐으며 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26만 장을 유통한 업자 5명도 입건됐습니다. 또 마스크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을 담당하는 일을 하며 빼돌린 마스크를 팔려던 불법 체류자도 붙잡혔습니다. 홍성군이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소독시설을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합니다. 군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등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른 만큼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을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시범 운영을 통해 점검을 마쳤으며 현재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구급차와 통근, 통학버스 등 다중 이용 차량의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소독시설을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진시가 한국조폐공사와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5월 모바일 상품권 도입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산과 판매, 환전 등을 한 번에 관리합니다. 시는 모바일 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진사랑 상품권도 1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사랑 한땀 봉사단이 마스크 나눔 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2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취약계층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이미 마스크 120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청양군 대치면이 경로당 폐쇄 이후 결식이 우려되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치면에선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명단을 파악한 뒤 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즉석밥과 국 등을 제공하고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태안 지역의 대표 수산물로 손꼽히는 바지락이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올해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에서 수확되는 바지락 1,000톤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돼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소원면 일대에서 나는 바지락은 갯벌의 식물성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해 살이 통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춥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 바람도 강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서산이 영하 2도, 홍성 영하 1도, 당진과 태안 예산은 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8도까지 오르겠고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은 9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아침 기온이 낮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은 날이고요.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새벽에 약하게 난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m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는 1.5m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